한동훈, 조갑재, 김종인, 유인태, 릴레이 회동, 재등판인바?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곧 나올 거예요 라는 주변 사람들의 얘기는 계속 있죠. 근데 대체 언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뭐 저는 생각하기에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네, 저 최근에 그 한 대표를 좀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움직인 흐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2월 하순 좀 되면 저는 좀 구체적인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둘 다 친한으로 분류가 되는 의원들이죠. 근데 살짝 좀 얘기가 달라요. 김상욱 의원의 경우엔 최수영 위원님,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근데 조경태 의원은 글쎄 지금 이번 주는 확실하게 아니고 이달 말이나 돼야 좀 나올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조경태 의원의 분석이 좀 맞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지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지금 본격 시작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등판하면 배신자 프레임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해요. 뭐냐면 지금 김문수 장관 지지율 높게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그 국민의힘 이른바 우파 모두에서는 굉장히 그게 주류 같은 움직임인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탄핵이 성사되도록 국회에서 주도한 사람 아니야? 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찬반 양론이 아주 팽팽히 갈리는 시점에서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등판은 오히려 부정적이겠죠. 그런데 2월 하순이면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진행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제 윤곽이 잡히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도 그래요. 사실 지금 본인은 사실 그 당에서 사실 쫓겨나다시피 나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간 사람이면은 일단 지금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좀 약간 비에 젖어서 비 맞은 장작 같은 건데, 비 맞은 장작이 다시 불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시간이 좀 기다려야죠. 근데 억지로 물 피우려고 휘발유 뿌리면은 사고만 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어쩌면 2월은 기다림의 시간일 수밖에 없어서 2월 말 등판으로 보는 게 좀 합리적인 분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헌재의 심리가 좀 진행이 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좀 더 가시화되는 어떤 시점이 돼야 그때 나와야지, 지금 나오면 마르지도 않은 젖은 장작이 휘발유 억지로 뿌려서 불 붙이려다 사고만 더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표현을 지금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 장작을 말리는 장작을 말리는 과정이 아마도 이건 것 같다라는 거죠. 조갑재, 김종인, 유인태 등등등에 대해서 지금 릴레이 회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궁금하죠. 그래서 기자들이 직접 조갑재 씨한테 물어봤습니다. 무슨 얘기하셨어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만났다나 안 맞다 이야기 안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거기서 비상겸 당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민하게 어떻게 보면 역사가 부여한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봐요. 그 순간에 지금 대선 국면 조기 대선 거의 확실하니까 저는 반드시 여기에 나와야 무슨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일일이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했다. 그리고 조기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기 대선에서 큰 역할을 해야 됩니다라는 이 부분이 김수민 위원님, 큰 역할은 역할도 많아요. 사실 킹 메이커도 큰 역할일 수도 있고요. 킹이 되는 플레이어가 되는 것도 큰 역할일 수 있는 건데 대체 어떤 역할을 말을 하는 거냐. 또 앞에서는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또 조갑재 기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바로 등판을 해줘야지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을 좀 꺾고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애둘러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에 출마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야 한다인 것이냐, 아니면 출마해서 어떤 분위기나 그림, 큰 틀을 좀 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정도 선인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출마한 다음에 당선 낙선은 어차피 국민들이 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출마해야 된다는 것은 떨어지더라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을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계엄을 막아냈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게 실제로 그런지를 떠나서 조 기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등판을 좀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 기자가 좀 간과하는 것인지 혹은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을 좀 올곧게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하야를 얘기를 하더라도 뭐 네. 나중에 몇 달 뒤에 하야하는 게 아니라 즉각 하야해라. 조경태 의원의 입장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면 페이스가 별로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의 표도 잃어버리고 중도 무당층에게도 냉소라든지 의심을 사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강경했었던 어떤 그런 입장에서 살짝 좀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하면서 살짝 좀 늘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자칫 산토끼 집토끼다 놓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조갑재 기자가 좀 간과한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런데 조갑재 기자만 만난 게 아니죠. 한동훈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났습니다.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었더니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차기 지도자는 70년생 이후 출생한 사람이 돼야 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 최소한 요즘에 뭐 디지털, 뭐 AI, 인공지능 뭐 이런 걸 다 이해를 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니까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비상계엄 첫날 여당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나온 거의 유일한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발언 바로 앞에 한 얘기가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수영 위원님. 네. 우리가 아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개혁신당 쪽에 네.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데 거기도 70년대 이후에 태어나서 이미 선언한 사람도 있긴 있거든요. 그렇죠. 누구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의 속내는 알 수는 없겠지만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주요 인사들 조갑재, 김종인, 뭐 유인태 릴레이 회동이라고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기사를. 네. 근데 저는 조갑재, 유인태는 양념이었고 핵심은 김종인이라고 봐요. 어허. 김종인 위원장의 별명이 뭡니까? 킹메이커 아닙니까? 여의도 차를. 근데 킹메이커를 왜 만났을까요? 킹이 되고 싶으니까 킹메이커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네. 방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네. 정말 딱 떨어지는 말을 해줬잖아요. 듣고 싶은 말. 차기 지도자는 70년생 이후가 돼야 한다. 이 얘기는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듣고 싶었던 얘기겠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에 화답을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새판 짜기는 아마 다음에 세대교체나 정치교체, 시대교체 쪽으로 흐름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한동훈 위원장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가지 지금 과거 총선 때 해준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킹메이커의 그림은 전 제가 보기에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네. 그런 시대교체와 정치교체 이 큰 흐름으로 가려는 그런 포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궁금해지는 게 이거죠. 만약에 킹메이커로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준석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양쪽의 러브콜을 받을 때 어느 쪽에 손을 잡게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 킹메이커의 생각은 네. 범보수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네. 특정인을 생각하기보다는 둘을 경쟁시키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쪽이 본인의 입장에서 가장 남는 이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부터 뭘 정할 게 아니라 돌아가는 반세를 좀 보면서 정하지 않겠느냐, 뭐 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앞에 뭐 조갑재 기자 아니면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등은 그래 만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만났다는 거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사실상 진보 쪽, 민주당 쪽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을 만났다? 유인태 전 총장 사실 예전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계엄 때.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계엄 선포한 걸 보시고 주무셨어요? 그게 그 한동훈 대표 역할이 컸어요.
아니 안심하라고 뭐 국민과 함께 맡겠다고 하는 거 보고 예. 아이고 됐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한 대표가 잠을 자게 해줬어요. 개헌 발표하자마자 여당 대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습니다. 네. 유인태 전 총장이 분명히 한 전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했느냐 알아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길 윤 대통령을 만나서 계엄 이후에 3가지 요구를 했다고 한다. 뭐 대통령 즉각 직무 배제 그리고 전국 안전 방안을 당에 일이 맞는 것 등등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다 들어주겠다고 하고 나중에 말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 전 대표가 한덕수 총리랑 그때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게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수민 의원님,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인사로 분류가 되는 유인태 전 총장을 만난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산토끼, 집토끼를 다 놓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당분간 집토끼를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쪽에 아까도 얘기 나왔던 김문수 장관 지지율도 오르고 있고 홍준표 시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쪽으로 또 무게가 쏠리고 있거든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이제 집토끼에 골몰하기보다는 좀 외연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차피 탄핵 찬성파로서 입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원래 인사가 아니었던 유인태 전 총장 같은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서 좀 중도 확장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도 중도 확장성은 높지 않은 편이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라도 만회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만나고 뭐 이런 행보를 하는 것 외에도 정책적으로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거의 국민의힘하고 뭐가 다른가 이 부분에서 많은 중도층 무당층이 물음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집토끼를 잡기가 선뜻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산토끼에 대해서도 일단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